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붕의 현장을 참 추적하고, 그리고 이어서 토론토에서 열린 거의 2주간에 걸친 집회 일정으로 근대교회사 강의 영상을 그동안에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근대교회사 강의를 예정에 따라 또 일정에 따라서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대륙의 종교가, 특별히 개신교가 어떻게 정착해 나갔는지, 신대륙의 이 개신교의 정착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 잉글랜드와 영국 식민지 개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국교의 설립입니다. 1600년 초부터 신대륙에 이주하기 시작한 영국은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영국인들의 신대륙 이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한 신대륙 개척과 다른 하나는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신대륙 개척이었습니다. 전자는 영국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후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정착한 이주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처음 미국에 들어온 것은 1584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충신 월터 로리경이 오늘날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 해사를 설립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버지니아라고 하는 명칭은 본국의 영국의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것입니다. 그 후에 1607년에 버지니아의 최초의 영국 식민지 제임스타운이 설립되었습니다. 곧이어 영국 국교도 그곳에 설립되어서 로버트 헌트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롤프와 인디안 공주 포카 혼타스가 결혼하면서 수년 동안 인디안들과 버지니아에 정착한 영국인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때이른 포카혼타스의 죽음은 이들 평화로운 공존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22년에는 롤프마저 인디안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등 영국인들이 위협을 받기는 했으나 신대륙에서의 영국의 영향력은 프랑스와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점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킹 윌리엄 전쟁과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더욱더 신대륙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664년에는 네덜란드가 영국과의 식민지 전쟁에서 패한 후에 북미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1616년에 개척한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를 영국에 양도합니다. 식민지 확장과 함께 영국 국교의 선교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스튜어트 왕조가 복고되고 영국 국교가 뉴 잉글랜드에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1664년경에 영국 국교가 보스턴과 뉴욕의 캐사 피크, 그리고 펜실베니아와 델라웨어에 시작되었습니다. 1701년 신대륙에는 약 50명의 교역자들과 4만 3천 명의 영국 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 분포별로 보면 버지니아에 약 2만 명, 메릴랜드에 2만 명, 그리고 뉴욕에 1천 명이 있었습니다. 교역자가 가장 많은 곳이 버지니아로 그곳에는 25명의 목회자가 있었고, 그 다음이 메릴랜드였습니다. 17명, 그리고 나머지 각 주에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 큰 교세를 가지고 있던 영국 국교는 독립전쟁 후 세력을 크게 상실합니다. 국교는 전쟁 당시만 해도 세 번째로 컸던 침례교와 비슷한 교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전쟁 후에 상당히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영국 국교는 1793년 아나폴리스의 교역자 회의에서 조직한 개신교 성공회 더 프로테스탄트 에피스코플 철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대륙에 정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신대륙에 개척을 한 참 활발한 종파는 회중교회였습니다.
영국 국교도들이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정착했으나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온 많은 비국교도들은 뉴 잉글랜드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뉴 잉글랜드는 1620년에 건설된 매사추세츠, 1623년에 건설된 뉴햄프셔, 1635년에 건설된 커네티컷, 그리고 1636년에 건설된 로드 아일랜드 등 영국 청교도들이 초기에 개척한 미국 동북부 4개 주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건설을 주도한 인물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비국교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엘리자베스 여왕치하의 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망명을 했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얼마 동안 머물 후에 그들은 윌리엄 브루스터 장로의 인솔하에 1620년 7월 20일 스피드웰 호를 타고 화란 델프스 하벤항을 출발합니다. 그해 9월 16일 영국 남해 플리머스 항에서 런던과 사우스햄튼으로부터 온 다른 청교도들과 합류해서 도합 120명은 자유의 나라 신대륙을 향해서 순례의 대장정에 오른 것입니다. 3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에 도착한 것이 1620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3개월의 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이들 중 상당수가 세상을 떠납니다. 6개월이 지나자 살아남은 사람이 반도 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신대륙에 정착한 이들 플리머스를 타고 온 나머지 생존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에 약 2만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이들과 합류합니다. 1636년에 이들은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스턴 근처에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고 토마스 셰파드가 초대 총장을 지냅니다. 이 하버드라고 하는 이름은 대학 설립에 기여한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름이 명명된 것입니다. 19세기 유니테리안들에 의해서 지배되기까지 하버드 대학은 뉴 잉글랜드 청교도 신앙교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참 오랫동안 담당한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에 정착한 영국인들은 대부분이 비국교도들이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정착한 영국 국교도들이 감독 정치를 채택했으나 뉴 잉글랜드에 정착한 영국인들은 감독 정치보다는 회중 정치를 더 원했습니다. 회중교회 제도를 핵심으로 한 표준 조례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그리고 뉴햄프셔의 주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 결과 친례교도들이 추방을 당했고 퀘이커도들도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이들 세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선교를 하게 됐고 또 정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침례교회 설립입니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1차 대각성운동 이후 침례교 교세가 아주 크게 불어났지만 타 교파에 대한 태도가 완화되었고 그 이전에는 상당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타 교파에 대해서 비관용적인 것은 종교 자유를 찾아 이주한 이들이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배타적인 종교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1631년 영국에서 매사추세츠로 이주해온 로저 윌리엄스였습니다. 원래 그는 보스턴 교회로부터 초빙 요청을 받았으나 그 교회가 영국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또 그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청빙을 거절합니다. 그가 영국 국교를 반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국 국교가 종교 문제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침례파의 전통을 따라서 윌리엄스는 정부가 교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교회와 교인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이런 라저 윌리엄스의 철저한 정교분리 사상은 처음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정교분리 원칙이 부당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반자의 견해로 일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윌리엄스는 뉴 잉글랜드 사람들의 정교 일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디안인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백인들의 인디안 정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라저 윌리엄스는 이처럼 종교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처음부터 주장한 것입니다. 1635년 매사추세츠를 떠나서
샬람에 부임한 후에도 윌리엄스는 샬렘 교회가 매사추세츠 다른 교회들과 교류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매사추세츠 식민지 조례와 통일령을 맹공격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해 10월 주정부로부터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1636년 1월 중순 윌리엄스는 샬렘을 떠나서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이전 샬렘에서 목회할 때 알게 된 인디안들로부터 구입한 쉐콩크의 다른 5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1638년 봄 일단의 피난민들이 윌리엄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겐스트만의 아퀴넥스 섬을 사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로드 아일랜드는 점차 식민지로서의 면모를 형성해 나갑니다. 1639년 프라빈스의 윌리엄스에 의해서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1639년 샬렘에서 목회할 때 그곳 교회의 교인이었던 에스겔 홀리맨이 윌리엄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다시 윌리엄스가 홀리맨과 다른 10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후 신대륙의 침례교회는 영국과 미국의 다른 급진적인 청교도들처럼 회심 경험과 신약에서 언급하는 믿는 자들의 침례를 목회적 모토로 삼습니다. 1651년 3명의 침례교도가 매사추세츠에서 체포되었을 때 로저 윌리엄스는 행정관 존 앤디코트에게 본인은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도 무력으로 그리스도를 간직하며 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감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 따라 모든 인류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이와 같은 윌리엄스의 종교 관용 이상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처음부터 허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대륙의 침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대륙의 침례교회가 대륙의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청교도들로부터 발원했다고 하는 것과 침례교 안에 처음부터 신학적인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세기 초 미국에서는 기원상 좀 더 알미니안적인 침례교회와 칼빈주의 침례교회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알미니안 침례교로 알려졌고 캠브리지 출신 존 스미스가 출발자입니다. 분리주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스미스는 박해를 피해서 1607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망명 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회심 경험이 있는 자만이 침례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 스미스는 스스로 침례를 받은 후에 같은 신앙 고백하는 나머지 교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스미스는 네덜란드에 있는 동안에 네덜란드에서 발원했던 알미니안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 교단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신대륙에 이주해서 소위 제너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 침례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게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칼빈주의 침례교 역시 청교도에서 기원됩니다. 이게 최초에 칼빈주의 교회가 헨리 제이콥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런던 근교 사우스와크에서 형성됩니다. 이 제이콥은 버지니아로 이주해서 목회하면서 6교회를 설립하는데 그중 5교회가 침례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칼빈주의 신학을 받아들여 칼빈주의 전통 속에서 교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한편 1644년 본국에서 칼빈주의 침례교는 7개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1677년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모델로 자신들에게 맞게 수정한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대치됩니다. 그러니까 1689년 104개의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칼빈주 침례교도는 런던 지역에 많았으나 런던 밖에도 칼빈주 침례교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웨일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웨일즈에서 많은 칼빈주 침례교도들이 신대륙에 이주해서 칼빈주의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적 입장을 달리하는 칼빈주 침례교회와 알미니안주의 침례교회가 신대륙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저 윌리엄스가 임한 후에 토마스 올리가 프라비던스 지역의 침례교회를 맡아서 선교 사역을 계속합니다. 이곳 침례교도들은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 등 6개 침례교 원리를 채택합니다. 이 교단은 알미니안주의 쪽이었지만 올리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죽을 때까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교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한편 로드 아일랜드의 뉴포트에서는 존 클락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침례교를 이끌었습니다. 1609년 영국에서 태어난
태어나서 1637년 보스턴에 오기 전까지 런던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클락은 1644년에 뉴포트의 칼빈주 침례교를 설립해서 1676년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로드 아일랜드의 침례교 영향으로 커네티컷에도 침례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05년에는 로드 아일랜드의 발렌타인 화이트맨 목사에 의해서 그로톤의 침례교회가 설립되었고 1726년 스테판 고든에 의해서 두 번째 침례교회가 그곳 뉴 런던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대각성운동까지 뉴 잉글랜드에서 침례교 성장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1740년 대각성운동이 이곳에 확산되었을 때 로드 아일랜드에 11개, 매사추세츠에 8개, 커네티컷에 4개 등 뉴 잉글랜드에 전체 24개의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 중에 4개는 칼빈주 침례교였습니다. 그 후에 침례교는 계속 발전해서 1707년에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회를 결성합니다. 잇따라 브라운 대학교가 설립되었고 로드 아일랜드에는 침례교 신학교가 설립됩니다. 18세기 중엽부터 침례교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장로교 회중교회 다음에 가장 큰 세 번째 교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로마 캐토릭과 퀘이커 정착도 초기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로마 캐토릭과 퀘이커 교도들도 상당히 일찍 신대륙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캐토릭은 메릴랜드를 중심으로 퀘이커 교도들은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캐토릭 신자 로드 볼티모어 경이 1634년에 설립한 메릴랜드는 13개 주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유일하게 카톨릭 신자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주해온 카톨릭 신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주자들이 많지 않아 노동력이 부족으로 고전하던 메릴랜드는 타 교파 신앙인들의 이주도 허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는 청교도들의 숫자가 급증합니다. 명예혁명이 나던 1688년 이후에는 청교도들이 정권을 주도하면서 상황이 오히려 역전되었습니다. 개신교도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으나 캐토릭에 대해서는 오히려 종교적 제약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드 아일랜드에는 침례의 역사뿐만 아니라 퀘이커 교도라 알려진 프렌드의 확장에도 중요합니다. 1656년 7월 두 명의 퀘이커 여신도 메리 피셔와 앤 어스틴이 스왈런호를 타고 보스턴 항구에 닷을 내렸으나 이들의 착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소수의 퀘이커 교도들이 보스턴과 로드 아일랜드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뉴 잉글랜드에서의 퀘이커 선교는 1673년 조지 박스가 도착하고 윌리엄 펜이 펜실베니아를 개척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웨스트 조지에는 조지 박스가 여행한 후에 계속 퀘이커 교도가 증가해서 1675년부터 18개월 동안 800명의 퀘이커 교도가 이곳에 정착합니다. 뉴저지 지방, 당시 뉴저지는 펜실베니아 일부였습니다. 뉴저지 지방으로 이주해온 퀘이커 교도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퀘이커 교도였던 윌리엄 펜이 개척한 펜실베니아주는 자연히 퀘이커 교도들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1667년 퀘이커로 회심한 윌리엄 펜은 영국 국교를 떠나서 퀘이커 교도가 됩니다. 그는 이 때문에 7개월의 감옥 생활을 하고 출감합니다. 출감한 얼마 후에 그는 이 퀘이커 교도들을 위한 식민지 개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펜은 해군 제독이었던 부친의 유산 대신 영국 찰스 2세로부터 펜실베니아를 1682년에 하사받습니다. 윌리엄 펜의 이상에 따라 펜실베니아는 퀘이커 교도는 물론 다른 교파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펜실베니아는 초기에 형성된 13개 식민지 지역, 북부 9개 식민지와 남부 4개의 식민지, 이 중에서 로드 아일랜드에 이어서 두 번째 공식적인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1681년 펜실베니아를 양도받을 때까지 그곳에는 1,400명의 퀘이커 교도가 있었고 뉴저지의 공무원들은 거의 다 퀘이커 교도들이었습니다. 1700년까지 펜실베니아주에는 40개의 퀘이커 예배 처소가 있었고 대부분의 규모가 컸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한 퀘이커 교도들은 독립전쟁 당시 5번째 큰 교파로 성장한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퀘이커 교도 말고도 루터파, 모라비안, 독일 개혁파, 영국 캐토릭 등 여러 교파들이 공존하는 그런 종교의 자유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84년에는 헨리 뮬렌버그의 주도하에 펜실베니아에서 최초의 루터란 대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루터교는 1730년 유럽으로부터 루터교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세력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이 발흥하던 1730년 유럽의 경건주 유산을 물려받은 모라비안들도 신대륙에 바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신대륙 개척은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개척과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개척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영국 정부가 주도했고 후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에는 영국 국교 회중교회, 침례교, 퀘이커 이런 많은 개신교 교도들과 로마 캐토릭이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펜실베니아는 윌리엄 펜이 퀘이커 교도였지만 퀘이커 말고도 루터파, 모라비안, 독일 개혁파, 영국 캐토릭 등 여러 교파들이 공존합니다. 이어서 로드 아일랜드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